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의 트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FSD 베타 저 신청을 했죠. 네, 그게 좀 이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 솔라루프 참 테슬라의 좀 약간 좀 아픈 부분이죠.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확장이 배터리나 에너지팩은 메가팩은 잘 되고 있는데 솔라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리퍼럴 코드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애버리면서도 솔라 루프는 계속 가져가는. 그래서 솔라 패널은 나름 다른 솔라 패널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솔라 루프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본인이 이렇게 광고하면서 Your own utility, 그러니까 발전 시설을 집에 스스로 갖는 거죠. 참 메리트이 크긴 한데 이게 참 경제적으로 아직 그리고 제 리퍼럴 코드를 쓰시면 다 이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분도 솔라루프를 제 리퍼럴 코드를 사용해서 쓰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로부터 어떠한 돈도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계속 보이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직접 광고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가 됐고요. 그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지금 베타를 이제 1000명씩 뿌리는 거 그 10.2에 이제 온라인 되는 거냐? 10.2에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10.2가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미 다음 주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10.2랑 이제 온라인이 같이 맞춰져서 2주 동안의 이제 이밸류에이션이겠네요. 1주라고 했는데 결국 10.2랑 온라인이 맞는다. 이걸 더 추가를 했고요. 자, 이제 차량 트렌드입니다. 이미 이거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죠. 그냥 모델 Y를 갖다 부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노르웨이는 전기차가 9월에 무려 75%에 육박하는 그 전후로 거의 뭐 팔리는 차의 전부가 전기차인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전기차를 선도하는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차량 판매 리스트를 보면은 모델 Y가 1등입니다. 9월 모델 Y가 1등 했고 2등은 모델 3인데 이거 리스트를 다 보면은 이거 지금 상위권의 웬만한 애들들이 다 SUV인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얘는 토요타 라브4는 가솔린 아닌가요? 이거 휘발유인 것 같은데 이게 노르웨이에서 그 남은 한 20% 좀 넘는 그 포션을 토요타 대단합니다. 근데 그만큼 SUV의 열풍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열풍에서도 SUV는 나름 선전한다. 노르웨이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트렌드가 SUV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물론 모델 3도 선전을 하지만 지금 모델 Y 이거 아마 더 갖다 부었으면 더 올라갔겠죠? 10중 8구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다 모델 SUV 판이거든요. ID4도 그렇고 이거 아이오닉 5겠죠? 아이오닉 4가 있나요? 아이오닉 5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옛날 그 아이오닉 9형 모델인 건가요? 근데 포드 마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ID3나 리프는 좀 적게 팔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르웨이에서도 지금 SUV 초강세라는 거죠. 아우디 이트론도 그렇고 제가 그 전에 생각했을 때 유럽 분들은 뭐 노르웨이는 SUV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유럽 분들은 그때 옛날 댓글들 보면 작은 차를 선호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이거 보면 조이의 판매량이 좀 좋아 보이지 않죠.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왠지 테슬라 모델 Y나 이런 데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큰 차를 선호하죠. 그 어떤 큰 공간 너무 좁은 데 있으면 깝깝하게 되고 근데 이제 유럽은 주행거리도 짧고 주로 마실용이라서 작은 차가 더 인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아마 싼 가격이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의 이런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투여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지금 SUV 열풍이 지금 유럽도 뭐 미국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트렌드가 센 거 같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모델 Y가 투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델 Y는 유럽에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베를린 공장이 더 기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모델 Y만 집중적으로 팔아도 수익이 어마무시할 것 같으니까 뭐 트럭을 좀 밀어내는 건 이해는 되지만, 예,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빨리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죠. 아차하다가는, 예, 요즘 하도 트렌드가 너무 빨리빨리 변해서 아차하다가는, 예, 리비안한테 진짜 한 포션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전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자, SUV 열풍이 진짜 어마무시한 게 요즘 자동차 업체들이 다 힘들죠. 반도체 쇼리지로 지금 판매량들이 다 뭐 많이 맞으신 분들은 많이 감소했고, 뭐 조금 그나마 현대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꽤 선방을 하고 있죠. 아시아 회사들이 나름 그래도 이제 크고 작게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감소하는데 이 타이틀이 중요한 거죠. 모든 모델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와중에 빅 SUV는 미국에서, 예, 더 팔았습니다. 더 팔고 더 잘 나갑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쇼리지가 있지만 이제 잘 나가는 모델에 몰빵한 것도 있고 SUV가 아무래도 더 비싸고 더 크고 이 수익성이 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풍들, 그러니까 픽업 트럭, SUV, 초강세라는 거죠. 정말 초강세. 이러다 세단은 다 멸종하는 게 아닌지.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모든 회사들이 다 비슷합니다. 정말 이제는 세단의 씨가 마르지 않을까. 근데 저 역시도 이게 가족들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모델 3는 저 혼자 탑니다. 거의 저 혼자만 타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다들 SUV를 너무 선호하고, 주변에도 그렇고, 싱글분들도 그런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SUV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특히 미국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결혼하는 레이스는 좀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SUV가 이렇게 초강세일 줄이야. 이제 모델 X에 비해서 리프레쉬도, 이거를 샀어야 되나. 근데 이건 좀 가격이 더 세죠. 이거 주행거리도 좀 짧고, SUV답게. 근데 이제, 큰 세단이 아닌, 제가 예약한 S가 아니라 이제 큰 X가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공장에서 들어온 영상을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테슬라도 이걸 슬금슬금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런 대형 SUV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못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여기도 이제 슬금슬금 준비하는 것 같다. 자, 마지막에 어떤 그런 또 다른 트렌드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카바나도 좀 추천하긴 했었죠. 제가 벤츠 E클래스를 카바나에 팔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강력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참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와, 이 카바나를 비롯한 이 온라인 지금 중고차 판매상들이 이 플랫폼을 이제 위시로 파는 분들이 이제 한때 한철 장사가 아니라 미친 듯이 팔고 있다라는 거죠. 카바나 보십시오. 이 상승 곡선. 진짜 이 판매량 어마무시하죠.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쇼리지로 중고차 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중고차 판매 분들이 지금 엄청 혜택을 보고 있고, 블룸버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때, 기존 딜러들의 타격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딜러들하고 딜링하는 것도 싫고, 정말 간편하게 자기 차를 쉽게 팔고 쉽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훨씬 선호한다. 그래서 기존 이런 딜러들은 이중고죠. 지금 전기차의 그런 바람, 테슬라가 지금 밀고 오는 다이렉트 세일 때문에도 새 차 팔기도 지금 좀 위협이 좀 있죠. 자꾸 그리고 포드나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실제로 GM은 캐딜락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고차 파는 것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딜러 어소시에이션들이 그렇게 고소를 막 하고 대항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당장 망하거나 뭐 지금 막 내일 당장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아마 현업에 있다라면은 이런 흐름들이 두려움이 크지 않을까. 이게 항상 확 위협을 갑작스럽게 가하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위협을 가할 거야 하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지켜보면 그 다가오는 그게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중고차 시장 상황, 그리고 온라인 판매, 새 차도 그렇고 테슬라를 필두로 그런 변화들이 느껴지니까 참 딜러분들의 좀 고충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계가 달린 문제다 보니까. 카바나 한때 그런 이게 아니라 지금 새 차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기존 딜러들의 그런 안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훨씬 더 조금 더 돈을 낼 수도 있더라도, 그러니까 좀 더 편의성을 더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는 더 싼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동네마다 그 재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확실히 온라인 판매 플랫폼화해서 들어오는 이분들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 이제 GM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기의 이런 기존의 어떤 자동차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도 만든다 그러면서 뭐 전동화 하더니 이제는 테크 기업으로 변모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나도 테크 기업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정말 이젠 제대로 무늬만 OTA가 아니라,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OTA 된다고 하는데 그건 일부 어떤 전장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그런 칩들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부 그런 업데이트였지, 제대로 된 어떤 통합형 시스템을 갖춘 회사는 현재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은 아직 그런 제대로 된, 그러니까 흉내만 지금 계속 내어가고 있지 아직 제대로 된 걸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하나의 스마트폰화 하면서 GM도 울티파이라는, 이거 거의 다 이제 전사적인 모든 역량을 다 투여해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GM뿐만 아니라 포드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여기다가 엄청 지금 돈을 쏟아부을 기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 2023년이라서 그럼 꽤 빠르네. 물론 테슬라도 2023년이면 엄청 빨리 앞으로 시간이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테슬라는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2023년에 나올 모델이 캐딜락 리릭밖에 없고요. 대체적으로는 25년에서 28년입니다. 대부분 리눅스를 베이스로, 이것도 테슬라를 많이 벤치마킹 하는 거죠. 약간 이게 좀 느리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1, 2년 만에 오는 건 아니고요. 대대적인 변화는 최소한 3년, 4년 뒤인데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그러니까 좀 저도 노키아나 이런 게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해결한 아이폰의 위치.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2G나 아날로그 칩들 혹은 아날로그 통신 칩들 아니면 ADC 컨버터 이런 거 잘 만들던 이제 노키아가 이제 멸망하는 것이 좀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동차는 교체 주기가 기니까, 그리고 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비싸죠. 엄청 비싸니까 시간이 꽤 걸릴 거다. 그래서 아직은 자동차 회사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기존의 배터리도 할 수 있게 테슬라가 워낙 잘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여전히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허들, 이런 큰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연기관 회사들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이 지금 공장을 지금 거의 매년 70%, 80%의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아이폰 판매량 올라가듯이 현재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반면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수 있냐. 이제 배터리 수급이 항상 큰 관건이겠죠. 테슬라는. 그러니까 공장 캐파는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갈지언정 배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테슬라 이런 추세, 그리고 모델 Y의 이런 지금 열풍,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기세라면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빨리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위험해 보이긴 한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냥 좀 성장세가 더뎌주길 좀 바랄 뿐이지, 이런 식으로 2, 3년만 유지하면은 뭐 다 망하지는 않겠지만 내연기관 회사들 중에 진짜 몇 개는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긴 한데, 캐리락 릴릭 이것도 2023년에 나오겠죠? 이것도 아직은 지금 계획이지 이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저는 늘 그렇듯이 나오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참 가차없죠, 저는. 그러니까 하루빨리 차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